양영태 TV의 양영태입니다. 오늘 2024년 3월 25일입니다. 이준석의 위기가 지금 많이 닥쳤다고 언론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위기 자체의 본질적인 부분의 문제를 해결을 이준석이 못하는 것 같습니다. 이준석은 자기 문제 해결을 위해서 뭔가를 결단을 내려야 되는 지금 시간이 됐습니다. 왜 이 결단을 내리지 않으면은 명석한 결단을 내리지 않으면은 이준석은 앞으로 정치에서 멀어져 나가야 된다라는 그런 인식이 지금 팽배해 있습니다. 이준석은 하도 많은 분들, 많은 한국 정치사를 소위 자기 중심으로 해석을 너무 많이 했기 때문에 그 결과가 지금 모든 사람들이 이준석에 대해서 좋지 않은 시선을 갖고 있다. 바로 이것이 아주 특질이라면 특질이고, 두 번째 특질은 나이가 어린 사람이 어찌 그럴 수가 있냐라는 그런 시선입니다. 이 복수의 정치 전문가들은 지지율이 낮아진 가장 큰 이유가 뭐냐. 덜썩 제3지대 세력과 연대를 꼽았습니다. 이준석의 정체성은 개혁 보수라고 자칭 그렇게 얘기했기 때문에 그렇게 볼 수밖에 없는데, 야권 성향의 제3지대가 합류를 선언하면서 지지자들이 변심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야권 성향이 새로운 미래, 또 양향자 뭐 이렇게 등등 야권들의 어떤 정체성과 섞여가지고 개혁 보수라는, 소위 개혁이라는 말을 앞에 붙인 그 자체가 희석이 돼 버렸다, 뭐 이렇게들 얘기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이 개혁신당은 설 연휴 당시에 숙고 끝에 새로운 미래, 새로운 선택, 한국의 희망 등과 합당을 했지만은 딱 합당을 하고 보니까 당원들이 탈당하는 바로 이런 사태에 직면하게 됐습니다. 이 지지자들은 이준석 대표가 전장년 시위를 옹호한 배복주 전 정의당 부대표와 과거 젠더 갈등으로 충돌이 있던 유호정 전 의원 합류에 대해서 비판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이에 이준석 대표가 나서서 해명을 했지만 불만은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제3지대 합당 후에 분열된 것도 큰 문제점으로 거론됩니다. 국민의힘 대표 시절에 당내 반발 때문에 물러난 이준석 대표 리더십에 의문부호가 달리는 겁니다. 이준석 대표는 합당 이후에 지속적으로 내부 갈등을 빚던 새로운 미래와 11일 만에 결별선언을 했습니다. 이낙연을 쫓아낸 겁니다. 한국의 희망 대표였던 양향자 의원과는 비례대표 선출 과정에서 또 갈등을 빚었습니다. 결국 이준석은 이렇게 봐야 됩니다. 지금 위기가 왜 갑자기 왔느냐. 그 위기가 온 이유는 바로 공영훈이라는 후보, 화성을, 거기에 최대 31포인트 차가 열세다라는 그런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이거는 뭐 반타작이 안 되는 거 가지고 아무리 만회를 해도 만회할 수 없는 숫자 아니냐라는 이러한 인식입니다. 예를 들어 말하면 지금 국민의힘이 또 이준석보다 한 열흘 정도 뒤에 딱 들어왔습니다. 그 한정민이라는 국민의힘 후보는 어떤 사람이냐. 반도체 전문가입니다. 이준석이가 자기가 반도체 양향자와 같이 함께 하면서 반도체를 어떻게 한다고 고른 게 바로 거기 화성을을 골랐는데, 가장 큰 이유는 평균 유권자 나이가 34세라는 그 점을 부각시키면서 내가 나이가 2030에 내가 대표니까 하는 자만심에 거기를 덜썩 물었습니다. 자기가 골랐죠. 그런데 복병이 있었습니다. 누가 있었냐. 이 한정민이라는 이 반도체 진짜 전문가가 나타났습니다. 국민의힘, 나이는 이준석보다 한 살 많아요. 나타났어요. 그리고 그는 동탄 신도시, 제2신도시 거기 화성을 그 지역에 아주 토백입니다.
10년 이상 살면 토백이라고 그러죠. 삼성전자에 입사해서 10년이 지나도록 그 한 자리에서 살았으니까 토백이가 된 셈입니다. 이 한정민이가 나타났습니다. 그러니 한정민이 만약에 안 나타났으면은 둘이 맞짱을 띄면은 공영훈과 이준석이야 맞짱을 띄면은 또 모를까 이 한정민이 나타남으로써 그야말로 갑자기 나타났는데도 불구하고 이준석과의 표차는 한 1점 몇 %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니까 한정민이라는 다크호스가 나타난 셈이죠. 이렇게 되니 이준석 표하고 이 한정민 표를 합치면은 공영은의 대적을 해볼 수 있다. 이렇게 될 수 있는데 한정민이가 물러날 리가 없고 또 이준석이야 물러날 리가 없으니 이렇게 된다면 결국은 표가 갈려서 공영훈의 최대 어떤 수혜가 돌아갈 수밖에 없고 민주당이 이길 수밖에 없는 구조로 돌아가는 그러한 방향이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되면 이준석은 여기서 낙선을 한 경우에는 마삼중이라는 마이너스 3선 중진이라는 얘기가 마사중이 됩니다. 마이너스 4선 중진 이렇게 되면 정치를 떠나야 되는 겁니다. 4번 낙선을 당했다고 하면은 이준석으로서는 치명적이 되거든요. 지금 위기의 이준석. 여기서 이준석은 아마 후회를 할 겁니다. 자기가 비례대표를 했어야 되는데 비례대표를 안 해가지고 우선 국회 입성은 고사하고 정계 은퇴를 선언해야 될 그런 상황까지 초래하게 됐으니 치명적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여기서 남의 정치적 운명을 이렇게 감나라 배나라 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일반적인 생각을 해볼 때 이준석은 대단히 잘못을 많이 했죠. 내부 총질자 그리고 특히 대통령 후보 시절에 당대표 입장에서 그 당의 후보를 그렇게 괴롭히고 그를 깎아먹고 이준석과 이 김종인이 아니었으면 한 세트가 아니었으면 적어도 15에서 20%는 압승을 했을 것이다. 윤석열 후보가 압승했을 것이라는 게 대체적인 관측입니다. 이준석이 그토록 많이 해악을 끼쳤습니다. 그거는 뭐 자타가 다 아마 인정할 겁니다. 이준석 말은 자기가 나중에 이렇게 돌아서서 당선을 시켰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그건 거꾸로 들으면 되는 겁니다. 윤 대통령은 굉장히 어려운 시련을 이준석으로부터 당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이준석은 오늘날 내부 총질하면서 끝없이 당선자 시절부터 지속적으로 이 당을 떠나는 날까지 대통령을 괴롭혔습니다. 그러나 대통령은 괴롭힘을 안 당했습니다. 대통령을 딱 보면서 이준석이 더 욕을 먹었습니다. 예를 들면 대통령을 비난을 하면 사람이 그 비난의 그 내용을 믿지를 않고 거꾸로 비난하는 자 이준석이 욕먹기 시작한 겁니다. 그것이 패인입니다. 그 결정적 패인은 대통령을 저격하고 하는데 대통령은 일체 반응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포용, 처음부터 꼭 포용이었기 때문에 그 다음에는 무관심으로 돌아갔습니다. 무관심으로. 스스로가 올 수 있는 운명을 발로 차버린 겁니다. 욕망 때문입니다. 그의 허튼 욕망. 대통령을 꿈꿨다고 그러면 얼마나 웃기는 일입니다. 차기 대선. 지금 차기 대선을 꿈꾸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차기 대선은 고사하고 정치에서 정치 그라운드에서 지금 나가야 될 그런 입장에 있다. 나가건 안 나가건 그건 본인의 자유이지만은 더 중요한 거는 무엇보다도 그가 성상납 의혹을 28살 때 그걸로 인해서 그 인생이 결국은 모든 것을 다 잃는 하나의 동기가 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것이 운명입니다. 그러면 우선 성상납 의혹이 경찰에서 그거는 공소시효가 지났기 때문에 성상납이 없었다는 게 아니고 공소시효가 지났다는 그 내용을 그렇다면 그것은 밝히고 정치를 시작을 다시 해야 됩니다. 예를 들면 젊었을 때 못 모르고 그런 일이 있었다라고 하면 국민들 다 이해합니다. 아,
그건 그럴 수 있겠다. 이렇게 이해하지만 그러기를 거부하는 이준석은 절대로 정치를 해나갈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영원히 그의 카인의 표적이 돼서 28살 때 성상납 의혹에 사로잡혔다. 그거에 대한 진실, 전말을 얘기를 하고 넘어가야 되는 바로 이것이 그의 정치의 새로운 시작이 돼야 됩니다. 지금 저 위기의 이준석이라고 그래가지고 공영훈의 최대 31포인트 차 열세를 보이고 있다. 이런 얘기는 사실은 선거를 하나마나 한 바로 그런 이야기입니다. 본인은 아직 막판에 드라마가 펼쳐진다. 또 개혁신당 거기서는 뭐라고 그러냐면 사람들이 많이 모인다. 이준석. 사람들이 많이 모인다. 그렇기 때문에 막판 뒤집기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글쎄요. 그건 구조가 그렇게 안 돼 있다니까. 아까 제가 설명했지 않습니까? 반도체 전문가 국민의힘 한정민 나이 1살밖에 더 많지 않은 토박이 삼성전자 직원 연구원 출정을 했지 않습니까? 근데 늦게 이렇게 인지도도 없는 사람이 떡 들어왔는데도 불구하고 21포인트를 받고 이준석이는 22포인트, 22점 몇 포인트를 받았죠. 1포인트, 약 1포인트 밖에 차이가 없다는 것은 바로 한정민이가 앞설 수 있다는 것. 어느 여론조사 기관에는 앞섰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자, 이게 이제 다음 주에 아니면 이번 주에 아마 여론조사가 또 나올 텐데 그때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만약에 한정민과 이준석이가 합친다면 한번 게임을 해볼 만하죠. 상대 후보가 현대건설 사장을 했다던가요? 현대 사장을 했다는 그런 분이었는데 현대자동차 사장? 예, 뭐 그런 것 같습니다. 뭐 그거 정도는 둘이가 합력을 하면 꺾을 수는 있는데 한정민이가 물러서지를 않을 겁니다. 이준석은 여기서 접어야 되는 그것이 현명한 것인가 아니면 낙선을 당해야 하는 것이 현명한 것인가 이 두 가지를 놓고 많이 고민을 해봐야 될 것입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성상납 의혹이라는 것을 나는 이렇게 한때 이런 데 잡혀 있었지만 깊이 뭐 성찰하고 반성한다든가 또는 어떤 이걸 모멘텀으로 삼아서 자기에 대한 그늘을 갖다가 없애야 되는 것. 이것이 이준석에게 필요하지 않을까 한번 얘기를 해봅니다. 확실한 거는 인과응보라는 그 시스템은 자유 세계에서는 가장 중요한 기제로 작동이 됩니다. 인간을 평가함에 있어서 바로 인과응보라는 것. 네. 그걸 갖다가 소위 업보라고도 하고요. 아니면은 그것이 별거 아니라고는 별거 아닌 얘기를 해서 납득을 시켜야 된다. 솔직히 해서 그건 한때 그러 있을 수 있었다. 그렇게 생각해 주는 국민들이니까 용서를 바란다라는 메시지 정도. 한때 제가 이렇게 어려서 철없는 이런 일을 했다. 뭐 나는 그런 형식을 밟으면 간단히 해결될 수 있는 것. 그것을 의혹으로 남기고 의혹을 딛고서 정치적으로 성공할 수는 없다. 그 나이가 28세에 그랬기 때문이다.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때가 소위 비대위원, 국민의힘의 전신인 미래통합당의 소위 최고위원급 28세 운이 좋아서 유승민 덕분에 아버지 친구인 유승민 덕분에 거기서 인턴하면서 또 거의 추천받아 가지고 유승민의 힘으로 출세가도를 달렸던 그는 너무나 욕망의 화신이었습니다. 자기 수련하는 시간이 전혀 없었고 천지방축을 모르고 뛰었습니다. 그렇게 질주를 하다 보니까 마삼중이라는 별명을 얻게 됐고 마삼중은 포털 사이트 다음이라든가 네이버에도 다 나옵니다.
이준석의 별명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너무 출세해도 안 되는 거죠. 네. 옷이 맞아야 되는데 옷이 맞지 않았다. 거기다가 성정이 무척 강하여 내부에서 자기를 빼놓고는 어떤 사람도 자기 미치다라고 생각하는 이상한 오만성이 그가 가져있던 하나의 특징이라고 하면 특징입니다. 그것이 그의 오늘을 맞이하게 한 겁니다. 깊은 성찰이 있어야 되는데 성찰이라는 건 이준석의 사전에는 없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문화일보에서는 위기의 이준석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다른 언론에서도 유사한 이런 내용들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위기의 이준석 하면은 언론이 그것을 도입해서 제목으로 소위 뽑을 정도 되면은 이준석은 확실한 위기에 봉착했다는 것을 느껴야 됩니다. 사양길, 절벽으로 지금 낙하 중이다. 바로 그렇게 표현하면 맞을 듯 싶습니다. 네, 구독 버튼과 엄지를 눌러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